저는 대림산업 인재개발팀의 팀을 맡고 있는 이제 라윤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세션에 이제 좀 부탁을 받았을 때, 다른 컨퍼런스에서 이제 발표를 마치고 나왔는데, 여기 이제 메가넥스트의 담당자분들께서, 저희 HR온에 소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한번 강연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통이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한 소통, 무슨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까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도 와서, 야, 우리 회사의 소통에 대해서 뭘 얘기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글쎄요.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대림이 어떤 회사인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 그런 거의 한 세기에 걸쳐서 이어져 온 역사를 지닌 회사이기 때문에 소통이 잘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별 이슈가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좀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소통에 대해서 고민을 좀 같이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 정도로 꾸며보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미천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좀 나섰습니다. 새로운 소통의 시작이라고 해놨는데요. 저희 대림을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는 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림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있으세요? 네. 혹자는 제가 물어보면, 그 대림, 그 목욕탕에 있는 곰 그림 있는 욕조 내지는 세면대 이걸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대림 요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주 먼 옛날에는 저희 같이 가족 회사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별개의 회사고 저희와 이제 관계가 없는 회사입니다. 일단 저희 회사를 먼저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굉장히 멋진 플랜트가 있죠. 그래서 저희 플랜트 사업본부의 그림입니다. 저희 대림산업을 조금 소개시켜 드리면 건설 부문과 그리고 유화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939년에 저희가 설립됐고요. 올해로서 76년의 역사를 지닌 회사입니다. 그리고 매출이 한 10조 가까이 되는 회사고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저희가 브랜드 아파트를 첫 소개를 했던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 편한 세상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건축사업본부, 토목, 그다음에 플랜트 사업본부로 건설 부분이 구성되어 있고요. 나머지 석유화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직원 수는 한 4,700명이라 되어 있는데 건설 부문만 사실 이제 한 4,6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화 부문은 조금 더 되고요. 그래서 요 나머지 세 개는 이제 합작회사고요. 요 석유화학 부분만 저희가 오롯이 다 모든 주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플랜트, 토목, 건축이고 저희 이제 경영지원본부 안에 제가 이제 속해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사본부, 사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이지만 굉장히 각각의 다른 회사 하나하나씩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희 36국가, 그 다음에 600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어서 글로벌리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고 점점 더 그런 사업들이 확대돼 가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대림산업에서 앞으로 좀 지향하고자 하는 바는 저희가 이제 건설 중심의 그런 회사였다 보니 일단 대림 건설사업 부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EPC라고 해서 그 엔지니어링, 프로큐어먼트, 컨스트럭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순히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기획부터 나중에 이제 운영까지 하는 이제 디벨로퍼로서의 사업을 좀 확장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성장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그 비전을 가지고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이제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나가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저희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이렇게 역사도 오래되고, 또 글로벌도 굉장히 많이 확장되어 있고, 이런 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소개 문구에 76년의 역사만큼이나 아마 소통이 굉장히 처음엔 잘 됐겠죠. 근데 그 역사만큼이나 그런 벽들도 조금씩 쌓여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저희가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은 소문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소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나요? 네. 블라인드입니다. 블라인드. 혹시 난 블라인드 앱에 가입했다. 가입했다. 열심히 소통하고 계세요? 네. 자, 우리 땅콩 사건도 사실 이 블라인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게 됐을 텐데, 저희 회사도 그쯤을 시작을 해서 아마 굉장히 여러 가지 블라인드 봤어? 블라인드 봤어? 뭐 이런 소리가 굉장히 이제 들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대림의 76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저는 굉장히 짧은 대림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앞서서 발표하셨던 분도 컨설팅의 경력을 가지고 또 현업에서 컨설팅으로 다시 현업으로 오셨던 분이지만 저는 10여 년에 계속 저의 그 잡 커리어를 계속 컨설팅 회사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회사만 있다가 사실 대림에 조인한 지는 1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에 처음 왔는데 그때 돌아다니다 보니까 블라인드 봤어? 뭐 이런 이제 소리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블라인드가 뭐야? 이것부터 시작해서 저도 블라인드 앱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사실 좋은 얘기도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쉽게 회사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었더라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아까 사본부 사색이라고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개 본부는 사업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본부들의 또 직원들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또 그런 것들이 점점 소문이 이제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경영진도 블라인드에 가입을 해서 경영진들도 보고 계세요. 예. 그래서 경영진들도 보고 계시는데 이 블라인드가 굉장히 큰 특성이 어나니머티, 그러니까 익명성이죠. 그래서 폐쇄형 SNS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익명성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소통을 하게끔 만드는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조직에서는 이런 익명의 어떤 폐쇄형 SNS를 통해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블라인드 때문에 우리가 뭐 소통을 시작했다 이건 아니고요. 또 조직 내부적으로도 이슈들이 몇 가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다른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가 어떤 불통의 징후들이 있었는지 사실 이제 우리 회사의 불통의 징후들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컨설팅을 통해서 발견했던 그런 징후들을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풍문으로 들었어. 이거 들여보셨어요? 자, 소문이 이제 잘 퍼진다는 거죠. 불통의 증상들 첫 번째 여러분들 잘 보시면 소문이 난무합니다. 네, 물론 저희 회사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 소문이 난무하고 두 번째 어떻게 할 것인가와 누가 그랬는가.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도대체 누가 그랬어? 메신저를 킬링하는 거죠.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야, 그거 누가 그랬어? 이것들 누구를 찾게 되는 것들이 이제 소통이 잘 안 되기 시작하는 아주 미묘하지만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소통입니다. 제가 이걸 뭐 어디서 자료를 본 건 아니고요. 제가 아주 미천한 경험이지만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었던 그런 징후들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서간 이기주의입니다. 부서간 이기주의는 뭐 말은 부서간 이기주의지만 정보 달라고 하는데 공개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야 이것 좀 예산 좀 통과시켜줘 라고 하면 저쪽에서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질책을 받을까봐 또 부서 간에 자기 것만 가지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질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내가 소통을 못하게끔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고요. 또 잦은 회의와 비효율적인 회의 이런 것들이 회의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뭔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불통의 징후들이 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잦은 회의와 비효율적 회의도 불통의 징후지만 반대로 회의가 없는 것도 불통의 징후입니다. 회의가 없는 것도. 사실 제가 인재개발 팀장으로 이제 처음 부임을 했을 때 저희 팀에도 회의가 없었어요. 회의가 없네? 이 팀은? 주간회의도 없네? 서면 대체하는구나. 좋았습니다. 뭐 굳이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대면에서 뭔가 이야기를 나눈 것들을 굉장히 선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주간회의는 좀 해보자 라고 해서 저는 이제 좀 주간회의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잦은 회의와 비효율적 회의도 문제지만 회의가 너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근데 모 회사에서 제가 컨설팅을 할 때 그 전달이 사실 윗선에서 한마디 하는 게 아주
굉장히 왜곡돼서 전달이 되죠. 예를 들어 저희 회의 시간이 너무 많아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윗분이 그래? 그러면 비효율적 회의 없애.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의가 없어지는, 정말 필요한 회의도 없어지는 그런 경우를 봤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되느냐는, 특히 이제 윗분의 메시지가 전달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는 보여주기식입니다.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내가 뭘 이걸 하고 있다는 걸 계속 보여줘야 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자꾸 인정을 받으려고 해야 되고, 보여주기식 문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일단 이벤트성으로 다 합니다. 뒤에 팔로우업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막 움직이는데 뒤에 결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불통의 징후들이 이렇게 나타났고, 저희 회사도 몇 가지는 좀 해당이 됩니다. 예. 전체 본부가 그렇지는 않고요. 몇 개 본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보여드리면, 타사 사례들, 제가 좀 경험한 것들의 사례들을 좀 여러분들과 공유를 좀 해보면, 소통 매체 활용 수준이 이 어떤 회사였는데요, 입소문이 상당히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효과를 봤더니 앞으로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입소문 이런 것들은 좀 밑으로 내려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설문을 좀 해주셨고요. 사실 제가 이제 진단을 했던 그런 회사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이런 입소문, 소문에 의해서 뭔가 자꾸 전달되는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전에 있었던 회사는 이제 머서코리아라고 하는 HR 컨설팅 펌인데, 그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효과성을 보게 되면 가장 효과적인 게,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별 미팅입니다. 물론 이제 이따가 잠깐 세대 간의 어떤 소통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직접적으로 상사와 매니저와 만나는 이런 미팅이 직원들과의 소통에선 가장 가치가 있고 효과적이다라고 이제 조사가 됐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팀 미팅, 다 이제 매니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한 것도 요즘에는 워낙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고, 반면에 나머지, 그러니까 구성원들 간의 어떤 소문, 입소문 이런 것들은 비효과적이고, 또 이 블래틴 보드, 우리 게시판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회사에선 게시판을 띄웁니다.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례 2, 커뮤니케이션 장애 요인이 뭔지 저희가 묻는 질문들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조직 문화, 직속 상사의 성향, 뭐 이기주의, 채널의 부족. 근데 대부분 제가 보았던 회사들의 그 사례들은 조직 문화, 구성원과 문화적 차이, 리더로 인한 소통 단절. 자, 그리고 또 다른 회사도 조직 문화, 구성원의 다양성,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자, 앞서서 저는 참 굉장히 부럽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LS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작은 활동들을 통해서 구성원들과 소통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죠? 네, 분위기가 안 되고, 여러분들 아마 자녀를 키우신 분들 알겠지만, 자, 말해봐. 자, 네가 뭘 들을 때는 말해봐 라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얘기를 잘 하던가요? 엄마가 윽박 지르는데 말을 하겠어요? 안 하죠. 예. 당연히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상사도 팀회의할 때, 자, 의견 얘기해보세요. 얘기하던가요?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또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통을 막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뭐 소통을 주제로 하고 있지만, 문화도 문화의 핵심은 소통이라고 하셨던 앞선 주제자처럼 굉장히 조직 문화가 실제로도 타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점은 사실입니다. 자, 앞서서 그래서 저희가 그런 소문의 시작으로 또 그거 외에도 내부적인 어떤 그 조직의 이슈를 통해서 저희가 그래? 그럼 우리가 뭔가 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처음에 하셔야 될 게 거울보기죠, 거울보기. 거울보기란 뭐냐면, 여러분들 집에서 나설 때 아침에
머리는 잘 되어 있는지, 뭐 지퍼는 열리지 않았는지, 이에 고춧가루는 끼지 않았는지 거울을 보고 나가듯이 저희도 거울을 봐야 내 옷 매무새를 잘 고치고 또 그리고 잘 정장을 차렸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나갈 수 있겠죠.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거울 보기부터 먼저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거울 보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직의 어떤 진단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조직 문화의 TFT를 구성을 한 거였습니다. 사실 이게 일부 본부에서 이제 먼저 구성이 됐고요. 자, 이 조직 문화 TFT를 구성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던 차에 조직 건강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운 좋게 저희가 대한상공회의소 상임이사 이제 회원이다 보니까 대한상공회의소와 그리고 맥킨지가 공동으로 조직 건강도라고 하는 진단을 합니다. 참여하세요 라고 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보고 그래 이거 우리 회사에서 한번 하면 되게 좋겠다. 네, 거기다가 무료였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76년을 이렇게 오래 버틸 수 있었던 건 굉장히 검소함을 가치로 알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함부로 돈을 쓰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무료다. 그래서 발견을 했고 바로 저희 이제 CHRO죠. 그래서 인재개발실장님한테 찾아왔습니다. 실장님,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근데 저희 실장님도 저보다 조금 더 먼저 오셨어요. 저희 회사에. 그래, 그럼 해봅시다. 무료인데 뭐 못할 거 뭐가 있나요? 해봅시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해봅시다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럼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누가 달지? 라고 생각을 하겠죠. 저희가 굉장히 76년의 역사만큼이나 또 보수적이고 위계적인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업의 특성을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저는 조직 문화를 얘기할 때 업의 특성을 꼭 반드시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트워크는 네트워크만큼의 어떤 업의 특성이 있고요. 저희는 건설 사업이라고 하는 건설 사업의 업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사업의 특성상 저희는 토목공사는 거의 10년, 5년 이렇게 공기가 걸려요. 짧게 치고 빠지는 이런 산업의 특성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경험과 연륜이 필요한 그런 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업의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윗분들도 변화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윗분의 제가를 받아서 그래 한번 해봐라 라고 이제 저희 경영지원 본부장님한테 승인을 받았고 그래서 조직 건강도 진단을 드디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봤습니다. 근데 거울 조금 소개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뭐 대한상의에 조금 아마 알아보시면 뭐 아직까지 무료로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맥킨지에서 이제 조직 건강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사실 컨설팅 회사 다닐 때 컨설팅 회사마다 각각의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툴이 있는데 제가 조금 마음에 들었던 건 이 건강도라고 하는 이 헬스 인덱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단어가 마음에 들었고요. 조직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조직 건강을 구성하는 9가지 핵심 영역을 먼저 진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 핵심 영역들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회사에 37가지의 대표적인 프랙티스들이 있는데 이런 프랙티스들이 잘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아웃컴들이 잘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가지고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9가지 핵심 영역, 37가지 프랙티스에 대해서 진단을 했습니다. 근데 각각의 따로 진단이 된 거고요. 사업 부문에 따라서 인식의 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A 본부와 B 본부는 상대적으로 낮고 C 본부와 D 본부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높았던 부문 간 뚜렷한 격차를 좀 발견할 수 있었고 특히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임원들은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뭐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성원들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현상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웃컴을 보면 굉장히 재미난 거는 맥킨지가 보여주기를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해주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1사분위, 2사분위, 3사분위, 4사분위 이 회색이 많을수록 그 회사는 건강하지 못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4분위 점수는 맥킨지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롬 데이터에 비교를 해서 몇 분위, 그러니까 상위 25%면 1사분위 이렇게 아주 짙은 색이 나타나는 거고요.
하위 25% 이하면 이제 회색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얼마나 우리가 그 타 사에 비교해 봤을 때 조직이 건강한지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저희 회사가 아주 그렇게 나쁘게 나타나진 않았는데요. 어쨌든 그런 걸 보고 그래도 예상보다는 저희가 좀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프랙티스는 37가지 이제 프랙티스가 뭐 방향성 각각의 영역별로 4개에서 5가지 프랙티스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분위 점수로 해서 이제 비교 데이터가 나오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결과를 보고 저희가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구나. 상대적으로 A본부와 B본부는 건강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은 C본부와 D본부는 우리가 이 건강한, 그래도 비교적 건강하지 못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건강진단 받으면 이렇게 소견서 나오죠. 그리고 나서 좀 더 정밀 검사가 필요하면 조직 검사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시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조직 검사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요거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나름대로 한국의 기업문화지수를 만든 건데, 이거는 아마 지금도 무료로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한국의 기업문화지수를 나름대로 이제 설문을 해서 구성했는데, 저희 한국기업문화지수가 49점입니다. 평균이죠. 중앙치가. 근데 저희 회사는 말씀 안 드릴게요. 요거보다 비슷해요. 요거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저희도 평균 가는 한국 기업문화지수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하는 방식, 회의 문화, 회식 문화, 소통 문화, 보고 문화, 이 5가지 문화에 대해서 결과를 알려주고요. 사회적 인식 부분, 특히 이제 대한상의가 요즘 여성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 근로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만 저희가 보여드린다면 여성 근로 문화는 좀 미흡한 수준입니다. 저희 회사의 결과예요. 그래서 미흡한 수준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건설과 토목과 플랜트 이런 이제 특성이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여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유일한 저희 회사의 여자 팀장이에요. 제가 부임을 했을 때 소개를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인사를 하는데 굉장히 저를 많이 쳐다보셨어요. 약간 어디서 왔지? 예. 이상하다는 듯이.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민망했던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근로문화는 조금 미흡했던 수준이었는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과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추가적인 정밀 진단을 좀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이건 좀 돈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층인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했고요. 포커스 그룹 인터뷰 말고 이제 그 외에 뭐 타임 서베이라든가 맥킨지에서 진행을 했던 사안이고, 그래서 FGI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의 소리를 들어봤더니 소통에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리더십의 소통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직원을 하면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한다든가, 그 정책의 변화나 의사결정이 있을 때 일단 내부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뭐 결과를 보면서 그렇게 즐겁지만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이렇게 공유하는 거는 저희가 이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소통에 대해서 얼마나 구성원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고 인지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좀 가지고 나왔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결과를 보실 때 제가 좀 팁을 하나 드린다면, 단순히 어떤 서베이 결과나 또는 뭐 FGI 결과나 이런 것들만을 보실 게 아니라, 자, 소통이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왜 안 될까라고 하는 부분 생각해 보셔야 될 텐데, 대림은 어떤 구성원들로 이루어졌는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전사 경력사원 채용 현황이 2012년에 사실 플랜트 사업이 굉장히 화랑이었죠. 그래서 그때 사람 굉장히 많이 뽑았고요. 점점 내려간 게 아니라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력사원의 비율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제 인재개발팀이지만 저는 채용과 교육을 같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저도 같이 하고 있는데, 경력사원들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 아까 사례들에서 보면 소통이 되지 않는 장애 요인 중에 하나가 아주 다양한 구성원들의 굉장히 이유 중에 하나였죠. 마찬가지로 저희도 경력사원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좀 볼 수 있었고요. 거의 저희가 경력사원을 외부에서 이렇게 팀장급을 저 같은 사람을 뽑는 일이 없었어요.
근데 저가 들어왔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변화죠. 예, 그래서 각각 본부별로도 굉장히 다양하게 뭐 예전에는 뭐 플랜트 본부에서만 쭉 뽑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경영지원본부, 토목, 건축 굉장히 다양한 본부에서 경력 사원들을 뽑고 있다. 그리고 인적 구성 현황을 좀 봤습니다. 봤더니 평균 나이가 부장 평균 나이가 굉장히 높죠, 여러분들. 예. 건설사는 조금 다 높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부장이 50.41세고요. 사원이 28세 정도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사원하고 부장 평균 연령 격차가 22살이죠. 예.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해도 될 정도로. 그래서 연령 격차의 증가나 아니면 조직 내 보면 세대가 굉장히 많이 나뉘어져 있어요. 저희 7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세대가 있는 거죠. 한 세대를 30년으로 치면 굉장한 거죠. 그래서 그 4세대 분포, 이런 환경적 변화 대비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조금 더 소통이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저희도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문 제가 진단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팁을 나누고 싶었던 거는 저희가 이전에 뭐 평균 점수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텐데, 여러분들 매트릭스를 좀 해서 진단 결과를 보실 때 매트릭스화 해서 보신다면 조금 더 시사점이 있는 그런 매트릭스 결과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직무 만족을 하지 않고 직무 만족을 하는 그룹으로 나눠서 본 거예요. 자, 직무 만족하지 않고 회사도 만족하지 않고 로열티도 없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남아있을 생각이 없어요. 이건 뭐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이 빨간색이에요. 직무 만족도 안 되고 회사 만족도 없고 로열티도 없는데 회사에는 머물고 싶어요. 저희가 사실 표현하기로는 테러리스트라고 합니다. 난 그냥 돈만 받고 있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 검사는 이런 진단을 해보지 않았지만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이런 진단을 좀 많이 해봤을 때 이런 인사이트를 드리면 굉장히 또 그렇구나 라고 이제 얘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하는 거고요. 타겟 for 액션, 액션이 필요한 조직인 거죠. 자, 우리가 관심을 가져둬야 될 거는 여기입니다. 직무는 만족하는데 회사에 만족하지 않아요. 리텐션 리스크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직무는 만족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로 가면 돼요. 회사에 만족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매트릭스화해서 조금 살펴본다면 조금 더 의미 있는 결과들, 단순히 3.0, 뭐 2.5 이런 평균을 보신다기보다는 매트릭스화해서 보시면 조금 더 의미 있는 결과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게 이 테러리스트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그 회사의 어떤 조직 건강들을 보는 아주 단순한 지표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 직무 만족, 회사 만족, 그 다음에 회사에 재직하고 싶은 의도,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런 문화나 아니면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를 보실 때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일반 직원들과 매니지먼트와의 갭이 있는 부분이 어딘가. 일반 직원들은 낮게 평가했는데 그러니까 매니저들은 굉장히 높게 평가했던 부분. 아까 저희 회사는 리더십 같은 부분이죠. 매니저들은 굉장히 높게 평가했는데 우리 구성원들은 낮게 평가했던 부분. 그런 이제 갭이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회사도 이런 방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맥킨지에서 제시해주는 그런 조직 건강도 검사를 통해서 진행을 했고 정밀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예, 정밀 진단까지 받았고요. 사실 이 자리를 나서기 위해서 이제 수락을 했을 때, 그래, 요거 발표할 때쯤에 우리 프로젝트가 끝나서 뭔가 여러분에게, 우리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네터스만큼, 저희는 이런 활동을 지금 시작했어요. 막 이렇게 자랑하고 싶었는데요. 사실 프로젝트 진도가 그렇게 빨리 나가지 않아서 액션을 지금 취하려고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액션을 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액션이냐면 결과 공유와 개선 과제 도출을 위한 액션을 취했습니다. 사실 그 진단하고 나서요. 진단이라고 하는 그 자체부터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그런 진단을 한 지가 거의 없었고요. 이게 무슨 진단이지? 뭔가 이제 하려고 하나 봐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진단서부터 여러분들 첫 변화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굉장히 신경을 썼던 부분은 뭐냐면 서베이 진단 결과가 나왔을 때 심층 진단을 들어가기 전에 그것들을 우리 구성원들과 공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단만 해놓고 또 공유하지 않으면 아, 또 뭐 하나보다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 전체 본부, 물론 이제 전 직원 대상은 아니었지만 저희 한숲협의회라고 노조가 없는 회사지만 그 사원협의회 모습을 갖춘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숲협의회 의원들과 본부별로 저희가 다 공유를 했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플랜도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저희가 미러앤 액션 플래닝 워크숍을 진행하고자 지금 계획 중입니다. 미러앤 액션 플래닝 워크숍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진단 결과 그리고 심층 진단 결과를 가지고 우리 임원분들에게 미러링 하는 거죠. 보여드리고 인식하셔라 라고 하는 것 하나, 그리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걸 임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스폰서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임원들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해야 변화가 시작이 되고 거기서부터 소통이 시작이 된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여기서 앞서서 더 했던 부분은 사전 준비였습니다. 단순히 임원분들이 워크숍을 하기 전에 저희 구성원들과도 조금 더 중간 보고를 조금 같이 공유를 했고, 또 임원들 워크숍 가기 전에 저희가 사전에 좀 프랙티스를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직원들에게 나온 아웃풋을 다시 임원 워크숍의 인풋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제가 좀 느꼈던 거는 저도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임원 워크숍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사전에 구성원들끼리 먼저 워크숍을 하고 그 결과를 임원들의 인풋으로 사용한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여기까지 진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까지 끝내고 저희가 임원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고 임원 워크숍은 지금 12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나왔던 액션 플랜은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어요 라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했었으면 더 좋았을 뻔 했지만 지금까지 저희의 소통을 위한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뭐 개선과제 도출하고 뭐 이런 것들일 거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어떻게 소통을 시작했는지, 물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슈들로 인해서 그래 조직문화 TFT를 한번 만들어 볼까? 더불어서 운 좋게 무료의 진단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를 잡으세요.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 무료인데요? 가서 바로 얘기하십시오. 자, 그래서 운 좋게 시작을 했고, 그래서 거울 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거울을 좀 봤고요. 거울을 보고 또 정밀 진단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액션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들과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 시즌이 조금 더 되면 제가 만약에 3년 뒤에 저도 LS 네트워크스처럼 저희 3년 동안 이런 활동들을 했어요 라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으면 굉장히 보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좀 할 텐데요. 소통, 커뮤니케이션, 결국은 나누기죠. 공유하기. 커뮤니케이션의 커뮤니라고 하는 어원이 공유하다, 나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소통이 주제인 만큼 제 미천한 경험을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이제까지 몇 개의 프로젝트 그리고 저희 대림산업에서의 있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타사의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게 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저희 4세대가 몰려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모든 그 회사들마다 이런 세대 간의 어떤 이슈들이 좀 있을 것도 같고 아니면 좀 빨리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게 있을 텐데 제가 우리 그 팀원들한테 얘기할 때 항상 밀레니얼 세대들의 특징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고 그 세대들이 앞으로 2020년까지 그런 세대들이 50% 이상을 차지할 텐데 그럼 HRD가 또는 HR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제너레이션의 어떤 차이를 여러분들도 좀 아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회사도 이미 그런 베이비 부머가 정년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떠나고 나면 저희는 직접적으로 타격을 보는 게 대부분의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런 베이비 부머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앞으로 어떤 토목공사나 이런 걸 살 때 기술사들이 꼭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법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 갭을 어떻게 메꿔갈 거냐라고 하는 것도 저희 HR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남들이 흐름이구나 트렌드구나 이렇게 지나갈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굉장히 열심히 일했던 세대들이고 X세대, 저도 X세대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X세대는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앞으로 제가 얘기할 이 밀레니얼 세대는 디지털 세대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무를 적극적으로 찾아다니죠. 로열티가 없어요. 그렇죠. 로열티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로열티는 점점 더 없어지는데 로열티를 갖출 수 있도록 우리 HR이 또는 우리 조직이 또는 조직 문화팀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도 굉장히 원래 문화에 맞춰서 비슷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채용 시즌부터 원래 이렇게 그 오거나이제이션 핏을 보기 때문에 우리 회사 좀 잘 맞을 만한 친구들을 뽑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 세대들의 좀 다른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것도 자료인데요. 아마 이 그 동아 DBR에 나왔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인용했던 거고요. 그래서 각각의 좀 뭐 연도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각각의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Y세대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제가 채용을 아까 담당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입사원 입문교육을 또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부터 신입사원 입문교육의 소통이라고 하는 세션에 자, 너희들은 밀레니얼 세대지만 윗세대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몰라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세션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16년에 들어오는 신입사원들 대상으로는 밀레니얼 세대들이 모르는 꼰대가 왜 꼰대스러워졌는지, 왜 우리 부장님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특성들, 서로 알게 하는 그런 특성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도 밀레니얼 세대를 알아야 되지만 밀레니얼 세대들도 윗세대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세션을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기법이라고 해서 이제 뭐 제가 타사에서 몇 번씩 이렇게 강의를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반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복하면 수용이 되고 그것이 유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부하 직원과 얼마나 내 생각을 공유했는가, 공감했는가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는지 볼 수 있을 텐데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내가 뭘 말할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랩업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하면 10%만 리텐션 되고요. 세 번째 얘기하면 40에서 50% 리텐션, 네 번째 얘기하면 75% 리텐션이 된다라고 합니다. 반복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조직가치, 새로운 조직 문화를 형성하고 정립하고자 할 때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 다만 그 반복이 같은 반복이 아니라 우리 네트워크스 아까 사례를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이 된다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 이것도 레피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감을 다 활용하라고 하죠. 그래서 읽은 것은 10%, 들은 것은 20%, 그리고 본 것은 30%, 보고 들은 것은 50%,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고 한 것은 70%,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것을 설명할 때는 90%라고 합니다. 결국 여러분들 아무리 얘기하고 듣고 해도 변화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행동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화두도 그렇습니다. 우리 대림 산업이, 우리 대림의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움직이게끔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고민이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작동이 되는지 제가 한번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겠지만
성인 학습의 원칙을 구성원 커뮤니케이션에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 지향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학습 경험을 좀 활용하셔야 되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아까 네트워크스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참여적인 그런 활동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룰들을 굉장히 잘 따라 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과제 중심적이고 또는 문제 중심적인 접근법을 할 때 성인들은 잘 학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구성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그런 방법으로 어프로치를 활용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거울 보기, 그 다음에 또 주의하고,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하기, 이 세 가지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고 변화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저희 조사를 해보면 잘 알지만 비전을 우리가 비전 선포식을 했어요. 또 우리가 조직 가치를 얘기를 하고 회사에서 무언가를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인식을 하고 또 비전도 공유하고 그 비전이 나의 개인적인 비전과 부합하는 퍼센트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즉 결국 말한다고 듣는 것은 아니고, 또 듣는다고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한다고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고, 동의한다고 다 행동하는 것은 아니고, 행동한다 그게 또 지속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수한 비전과 전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끔,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성원들과 얼마나 공유할 수 있는지를 노력하기 위한 것들이 있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느꼈던 거고, 이거는 이제 뭐 회사의 실제적인 이제 데이터들을 보시면, 그래서 아까도 매트릭스 형태를 제가 좀 보시면 조금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트릭스화 해서 제가 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던 회사였고요. 뭐 그러니까 투웨이 커뮤니케이션 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채널을 어떤 것들을 활용하는지 그런 것들이 좋은지 말씀드렸고, 제가 사실은 타사에서 조금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활용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을 거고요. 보시게 되면 잠깐 이제 제목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공 초석 다시기. 여기서 이제 베스트 챌린지 사항이 있어서 실패를 좀 용인해 보자 우리. 이런 것 때문에 실패를 좀 용인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실패 사례들을 좀 공유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실패를 북돋워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도 있고, 자, 직원들께 드리는 보고서, 도대체 우리 회사는 신문을 보고 중요한 사안을 내가 알 수 있겠더라. 그래서 오히려 CEO가 사업의 현황이나 향후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직원들께 드리는 보고서라고 하는 형식으로 좀 공유해보자 라고 해서 좀 진행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뭐 추진하는 중점 추진 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성원들과 좀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거. Can you hear me now는 간부사원하고 담당 사원 간의 서로 문화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이게 아주 뭐 공식적인 게 아니라 좀 인포멀하게 만나서 시각차, 편안한 주제를 가지고 상호 격의 없는 소통을 활성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패스 리포트는 담당자가 바로 위의 상사를 건너뛰어서 그 차상인에게 제안을 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직보를 하는 거죠. 내가 정말 제안하고 싶은 의견을 위에 어떤 그 허들 없이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혁신적인 그런 그 아이디어를 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실행했던 회사고요. 조직 시너지 미팅은 타 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업무 협조가 필요한 유관 팀들 간의 정기적인 미팅을 실시함으로써 좀 더 각 팀의 처한 상황이나 이슈를 좀 공유하는 그런 겁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도 저희가 HR 담당하다 보니 사업본부의 니즈를 들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 실장님께서 좋은 의도로 이제 HR 콘서트라고 하는 거를 진행을 하고요. 그 HR 콘서트 내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각 본부의 이해를 위해서 본부를 초대해서 설명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는요 어떤 일을 하고 있고요. 어떤 걸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R이 각 본부의 니즈를 모르고서는 사업의 어떤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그 각 본부에서도 의미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피드백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타사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이 앞서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다 좀 개살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각각을 보면 아주 비슷한 그 연결고리들이 있어요. 각 프로그램들.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보여드린 이유는 각 회사에 맞게끔 그게 커스터마이징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우리 회사에 맞지 않는 옷이라고 한다면 효과가 없고요. 우리 노스웨스트 에어라인이 굉장히 그 조직 문화로 훌륭하기로 굉장히 소문난 회사이죠. 거기 CEO가 말하기를 우리 업이나 우리 종업원들은 따라할 수 있어도 조직 문화는 따라할 수 없는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로운 소통, 새로운 조직 문화를 갖고 오시고 싶다면 물론 벤치마킹을 하십시오.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만 그냥 얻어가세요. 대신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런 소통 프로그램,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조직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노력해야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느꼈던 바로는 아무리 이런 좋은 프로그램 저희가 설계해 드리고 나와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헤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조직 개발 프로젝트를 할 때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조직 개발 프로젝트를 할 때는 많은 구성원들을 참여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더 힘든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변화나 소통을 하고자 한다면 많이 발품을 파세요. 예, 그리고 많이 돌아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앞으로 저희도 3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우리 대림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